키텍스 예전에는 지금 1시에 하지만 2시에 했었는데 2시에 갔다가 제가 큰아이를 픽업하려면 제가 일산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귀신에 씌인 것처럼 어떻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그렇게 그 현장에 가서 저는 사실은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네트워크에 내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고 정말 기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하나, 여행을 진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또 그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대체 어떤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하는 거야, 제 속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고 이렇게 여행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 현장에 갔었는데 이 현장이었어요. 이게 아기예요. 저희 둘째 아기. 네, 저희 둘째 아기가 아마 가장 처음으로 저희 회장님을 모셨을 거예요. 그때 유모차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아기를 어떻게 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끌고 들어갔고 그 레드카페, 여기 지금 레드카펫이거든요. 저는 또 레드카페 아기 때문에 사이드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회장님이 여기서 쑥 지나가셨어요. 저는 그때 회장님의 그 아우라에 너무 놀랐어요. 그때 회장님이 처음 한국을 방문하셨고 보디가드 4명과 저희 회장님 키도 크시잖아요. 회장님 다 보신 분 계시죠? 키도 많이 크시고 보디가드가 더 커요. 그래서 막 제 앞으로 쑥 지나가고 또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직급자이셨어요. 굉장히 리더분들이셨었고 제가 첫 번째 놀랬던 점,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저희 탑 리더분들 남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네트워크는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야. 여자들이 하려고 해도 남자들이 뜯어 말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신기하네. 이 집은 신기하다. 왜냐면 다른 데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신기한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가본 적도 없는데 너무 신기했고 또 하나, 제가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때 20몇 살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우아하고 품격 있고 이러신 여성 리더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너무 멋진데 저렇게 늙어간다는 표현은 아니, 저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 참 멋지겠다. 좀 커리우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집에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고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인플루언서를 해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딱 여기 갔는데 저랑 딱 맞았던 거죠. 너무 여기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는 해낼 것 같았어요. 정말 뭔지 몰랐어요. 자꾸 물어봐요. 거기서 뭘 봤느냐.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왜냐면 그 30분 동안 저는 우리 그 직급표 있으세요? 여러분 직급표 있잖아요? 그거 사진 파일을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그냥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30분 동안. 우리 여기 동시번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도 않고 뭐 말해도 들리지도 않았거든요. 회장님 목소리만 들리고 이것만 보고 IMM.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됐냐면 굉장히 순수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IMM이 만점이에요. 근데 매니저가 3명이에요. 3명, 매니저가 1명은 1000점이에요. 1000점이 3명인데 IMM이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옆에 우리 그 스폰서 지금 파트너도 엄청 많이 오셔서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 IMM 왜 3명인데 이거 IMM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5000점이고 7000점인 거, 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안 쓰던 머리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왜 1000점이 3명인데 어떻게 만점이 되는 거야? 그 생각만 하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영상도 저는 왜냐면 사업을 하다가 저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데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저희 스폰서 몰래 찍었어요. 왜냐면 들킬까봐. 들키면 또 나한테 막 들이댈까봐. 왜냐면 이때 사인도 안 했을 때고 내가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도 안 했을 텐데 사진을 찍고 얘가 사진을 좀 찍네 싶으면 괜히 그 찰나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럴까봐 무서워서 몰래 찍은 거. 스폰서가 잠깐 손님을 접대하러 갔을 때 몰래 찍은 거고 이것도 다 몰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남편한테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영상을 보내면서 자기야 대박. 그냥 대박.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자꾸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따 또 여쭤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고 그냥 여행.
저는 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여행에 왜 꽂혔냐면 저희가 여행을 좋아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가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여행을 갈 때 제가 다 짜거든요, 그거를. 그럼 제가 경비가 얼마나 들고 어떤 가성비를 찾으면 이게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독일 한번 제가 프랑스도 정말 2년인지 모르겠지만 또 신혼여행을 프랑스를 갔다 와서 저희 두 명이 1,500만 원을 썼거든요. 정말 아껴서 썼어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정말 가성비 찾고 막 저기 호텔도 에펠탑이랑 1시간 먼 거리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를 공짜로 가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돈도 안 드는데. 근데 IMM이라는 거예요. 저는 경험도 없고 판매 경험도 없고 뭐 어떠한 경험도 없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어학원 강사를 했었고 강사를 하다가 결혼을 25살에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신 전공은 마케팅이에요. 전공은 마케팅인데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전공은 마케팅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마케팅 그걸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한 것 같지만 어느 뇌에 어느 쪽에는 저기 저장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2021년도 또 하나 제가 2029년 11월 17일에 가입을 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터졌을까요? 그쵸. 이 여행은 가야 되겠고 이제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돈이 너무 돈 아낄 수가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끊겼네요. 제가 남편에게 독일만 다녀와도 우리 생활비에서는 1,000만 원 아낄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것만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리크루팅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너무 싫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팅 하다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 좋아 네트워크 싫다고 할까봐 미리 제가 선수 쳤어요. 그래 네트워크 싫어하면 있잖아 우리 4개월 동안 IMM 하고 독일 갔다가 와서 때려치자. 같이 여행 갔다가 와서 그냥 그만두자. 그럼 되잖아. 그럼 우리 1,000만 원 아꼈잖아. 이거만 하면 되지. 그럼 누가 알아 사람이.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때려치자. 그런데 여행을 가고 싶었고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2개월 동안 아기띠 하면서 BA 참석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끝났다. 다른 건 몰라도 네트워크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나 끝나는 건가? 이제 여행도 못 가고. 근데 그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어요. 풀리겠지. 6월은 상관없게 독일 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지속되고 그때 사실은 많이 다운되어 있었지만 또 위기가 있을 때는 또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코로나 덕분에 이 그룹이 더 확장된 케이스예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대구에 계시잖아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대구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운전하고 바로 달려와야 돼요. 근데 그때는 만날 수 없어요. 누구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자 우리 화상으로 합시다. 줌으로 합시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정말 많이 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줌은 언제든 가능하잖아요. 휴대폰은 운전해서도 가능하잖아요. 가면서.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면 정말 너무 양심 없지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물론 힘든 점도 있었죠. 만날 수 없을 때 그런 에너지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만 조금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점도 있었는데 우리 여행을 못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우처로 저에게 줬어요. 저희는 초창기는 바우처였어요. 그 이후로는 뭐 현금을 드렸는데 바우처였는데 그 바우처 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우처 가지고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머님 모시고 시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때 저희 사업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왜냐면 다 힘든 시기였어요. 자영업도 힘들고 서로 장사도 안 되고 이런 시기였는데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뭘까? 저 주스 한 잔 먹으면서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으면서 여행을 다니네? 이 시국에? 그것도 이 시국에? 저 사람들은 힘들지 않나? 경제가 괜찮나? 이런 식으로 그때 정말 사업자들이 정말 대거 들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집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들어오셨다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2021년도 처음으로 저는 코로나 한참 막 터질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직장생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이 개념을 잘 몰랐어요. 저는 사실 돈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행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희 몇 배를 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굉장히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PM 사업을 시작할 때 저 PM 통장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인지라 지금도 보면 제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종합소득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생각나서 제가 초창기에 IMM, 전 최저직급이 IMM이에요. IMM하고 VP하고 EVP 쭉 했다가 3개월 정도 수당을 받아 4개월 차죠. 4개월 차 되니까 수당이 모인 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FAB도 다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게 이걸 뭘 할까? 어차피 통장에 넣어도 그냥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그때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비전그룹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제가 3개월 수당으로 산 게 이 롤렉스 시계예요. 네. 그래서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목표 설정을 하시라고 제가 3개월 딱 바짝해서 물론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러면 나는 뭐 에르메스 하나 사자 라고 목표를 설정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이면 기한 설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저는 없었어요. 그런 목표 설정 할 줄도 몰랐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왜냐면 스폰서가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고 나니까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또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도 만약 원하는 게 있다면 왜냐면 젊으신 분들이 지금 좀 보여가지고 만약 원하는 게 있다면 사고 싶은 게 있다면 굳이 남편 돈이 아니더라도 나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라는 걸 보여드리면 사실은 참 별거 아니에요. 남편 돈으로 충분히 살 수도 있겠지만 본인 돈으로 샀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래서 상징이에요. 저는 너무 뿌듯해요. 이게 너무너무 뿌듯해요. 왜냐면 저희 결과물이잖아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든. 그래서 또 지금 보니까 거의 성공한 여자분들은 다 시계를 하나씩 차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영수 그룹장님 명품을 잘 안 좋아하시고 뭔지 잘 모르시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시계는 알고 있었어요. 시계는 뭔지. 시계는 롤렉스가 최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롤렉스라는 목표를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때 당시에 제가 1,000만 원의 이 개념을 잘 몰랐어요. 제가 그 통장의 돈을 꺼내보지 않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1년 차에 2019년도 시험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보니까 제가 통장에 8,000만 원이 쌓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남편은 직장 생활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느낌이냐? 본인도 그러면 한 대기업 임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 그래? 그럼 나 대기업 임원이야?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월 1,000대, 1,000만 원 이때 달성했던 거. 자, 그리고 제가 사업을 진행을 했던 장면이에요. 코로나 시기 중간중간 시기였지만 이렇게 늘 애기와 함께 있었어요. 애기 안고 아까 그 아기예요. 유모차에 있던 이건 비애예요. 2019년도 12월 비애예요. 제가 IMM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이제 보니까 직급비를 주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면 스폰서가 모르세요. 그분도 모르세요. 이런 걸 주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직급핀을 주신다는 거 제가 아기띠를 하면서 이렇게 저기 복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했더니 IMM 직급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IMM인데요? 그럼 저도 있어요? 했더니 글쎄요. 한번 찾아보라고. 근데 문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자 못 받았는데 했더니 IMM 문자를 안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VP부터 문자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무대에 가서 IMM 직급핀을 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줌으로 늘 정말 줌을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그냥 미팅 1명, 2명, 10명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애기 엄마들 많으시죠. 저는 이때는 보시면 특히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항상 말하면 시간이 없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제일 없어요. 저처럼 시간 없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정말 빠듯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저 사람처럼 PP까지 갔으면 뭐 애기 봐주는 사람 있겠지 그렇게 생각되시죠? 전 독박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더 바빠요. 개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바쁘고 저희 시어머님은 직장을 다니세요. 지금은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여기 앞에 계신데 PM 사업가에 저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요. 또 애기 봐주라고 하면 어때요? 엄마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본인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이잖아 우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봤어요. 그럼 주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틀을 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를 하나 업고 여기 손에 잡고 여기는 기저귀 가방이거든요. 이걸 들고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요. 키즈 카페 가면 애기 엄마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뭐 애기가 없을 때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다 만날 수 있지만 주말 같은 경우 이 애기 한 명은 괜찮은데 두 명 데리고 다닐 수는 없겠더라고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키즈 카페에 가서 애들 풀어놓고 사업 설명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안 넣었는데 제가 키즈 카페에서 했던 그 사업 설명들이 꽤나 있어요. 예. 막 그냥 보상을 푸는 거예요. 막 갑자기 또 애 보다가 다시 와서 또 풀고 또 액티바이즈 한잔 먹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짬짬이 그냥 짬짬이 코로나 시기에 짬짬이 이렇게 다녔던 일들이고 이렇게 항상 얘도 항상 이렇게 다녀요. 여기는 또 강남이었어요. 제가 2번 참석했는데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날이 같은 날이에요. 딱 이렇게 2번.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능할 때 여기 여의도 본사예요. 그냥 가능하다고 하면 이때는 이 아기가 이제 11개월 때 바로 제가 어린이집 보내가지고 그냥 만날 수 있어요. 4명 만날 수 있는 모이고 8명 만날 수 있는 모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도 많지 않고 제가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할 수 없는 일은요 해낼 것 같잖아요?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아기를 키우면서 저희 하루 플랜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한 번도 이런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도 이런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뭐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는 더 했고요. 더 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를 쪼여오는 그런 사람인지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짜내야 되죠. 그럼 저는 잠을 줄였어요. 초창기 3개월 동안 그 생활 습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아침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저는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오면 와서 집에 와서 씻으면 한 7시나 7시 30분 정도 되면 제가 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게 이 큰애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계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식단이 저랑 달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한식파예요. 국이 있어야 밥을 드세요. 그랬고 이 아기는 이유식을 먹다가 굉장히 빨리 밥을 먹은 편인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식단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다 했어야 됐고 저는 또 하나 더 이제 좀 슬픈 일을 말씀드리자면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긴지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생겼는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침을 남편에게 안 차려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죠? 다들 그렇게 물도 안 묻히고 간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습관도 참 더럽게 들였다. 엄마 여기 계시니까. 왜냐면 저희 엄마 가끔 우리 집에 왔을 때 딸이 안쓰러우니까 본인이 아침을 하셔야 되니까 습관 참 더럽게 들였구나 라는 말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지금은 못해요. 지금 잘 못해요. 좀 많이 게을러졌어요. 그렇게 하고 남편 이제 보내고 애들 다 보내고 그리고 저희 PM 사업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룹 미팅을 하든 그 개인 미팅을 하든 아니면 그 세미나를 참석하든 PM과의 시간이 시작돼요. 이 둘째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2시 반, 저는 2시 반 정도는 제가 김포에 살기 때문에 어디서든 2시 반 정도는 백을 해야 돼요. 왜냐면 큰 아이를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큰 아기를 픽업하고 나면 이제 데리고 놀아야 돼요. 놀이터를 놀던 뭐 어디를 놀던 한 2시간 놀고 그리고 들어가서 씻기고 한 6시 정도부터는 씻기고 밥을 해 먹이고 다 먹여놓고 이제 한 8시 정도면 애들을 재워요. 8시나 9시 정도 애들 재우고 나서 또 저희 PM과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줌 미팅을 해도 좋고 화상 미팅, 뭐 개인 미팅, 그룹 미팅 혹은 또 제가 공부를 하는 시간. 초창기 저는 정보가 없는 시기였어요. 우리 그룹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유튜브가 한계가 있었고요. 보상 플랜이 이동호 사모님 보상 플랜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유튜브를 저는 외웠어요. 초창기 3개, 지금도 뭐 언제 말하라고 하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초창기 3개월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가 딱 틀면 나와요. 그걸 다 외웠기 때문에.
토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배울 때도 없었고 배워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뭐 그분이 강의가 엄청 완벽하고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안 계세요. 그분이 대부분이셨어요. 안 계세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리더 미팅 하다가 이분 어디 가셨냐고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를 살렸어요. 그걸 다 외우고 다니고 틀면 나오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필기를 하고 또 그거를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아니다 다시 녹음을 하고 또 듣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점점 이제 준 강의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계속 들었어요. 저녁만 되면. 이게 PM과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거 혹은 책들 이걸 제가 아기를 재우면 어떻게 했냐면요. 아기를 재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어폰을 한쪽으로 끼고 한쪽 귀는 열어둬야 돼요. 아기들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에어폰을 끼고 있고요. 저는 초창기에 지금은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2019년도에 식기세척기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설거지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설거지 거기 싱크대에 딱 휴대폰을 두고 이어폰을 끼고 아무도 안 들려요. 애기 목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그걸 막 듣고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청소할 때, 빨래할 때.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을 쪼개면 정말 많은 시간들이 나와요. 저는 어디까지 쪼개봤냐면 제가 생각보다 동작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손도 빠르고. 그럼 애들을 등원시킬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도 뭐 10초, 20초, 길면 30초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한 30초, 1분 기다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피드를 하나 올려요. 그 시간에. 피드는 왜냐면 머리는 항상 움직이잖아요. 머리는 쉬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피드를 먼저 올릴까? 어떤 사진을 찍어서 준비해뒀기 때문에 그 잠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피드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쪼갰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건 짬짬이 그냥. 그때는 저희는 지금 오늘 이런 걸 보고 자료들을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초창기 그걸 나 혼자 만들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보상플랜 프린터에서 그냥 이 뒤에다 그냥 메모를 한 거예요. 보상플랜 풀고 구두로 설명하고 제품도 설명하고 제품 상종을 딱 꺼내고 설명하고 이런 일밖에 없었어요. 지금 너무 완벽하잖아요. 정말 사업하기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만약 다시 돌아가서 그때 나 혼자 하라고 했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 7가지를 제가 항상 지켰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꿈이었죠. 처음에는. 왜냐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꿈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행을 시작하고 여행 다녀와서 때려치겠다는 사람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 어떻게 견뎌왔냐, 어떻게 버텨왔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스폰서도 없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왔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초창기에 정말 많이 거절당했어요. 10명에게 추천하잖아요? 11명에게 거절당해요. 보세요. 저는 이분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또 옆에 남편까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거절을 너무 당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버텨왔냐고 여쭤보면 저는 오기 때문에 버텨왔어요. 너무 거절당하니까 그래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들이 저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흔들리지 않는 꿈, 모든 분들의 꿈이 다르겠지만 저는 자존심이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이렇게 부정하는 거야?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를 부정했던 게 아니고 정말로 제품이 필요 없었고 정말로 다단계가 싫었고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초창기 모르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굳은 신념과 확신. 저는 이걸 왜 꼭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야 이거 좋더라. 내가 먹으니까 변비가 좋아졌고 뭐가 좋아졌어. 너도 먹어봐.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사인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나요?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런 태도가.
야,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있잖아, 독일에서 왔고 유기농이고 지금 너 먹는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거 안 먹으면 있잖아, 너 큰일 나. 엄청 오늘 이거 안 먹으면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런 확신과 그런 신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없이 공부를 했고 수없이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거 중간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9년도에 29살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육상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제 몸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게 뭐 나한테 어떠한 역할이 있겠어, 뭐 똑같겠지, 나 이렇게 젊은데 건강한데.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저는 피임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고 누구나 다 맞는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여행을 가야 되니까 어때? 그러면 50대 60대 가장 지금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풀었어요. 저는 저희 직대에 저희 엄마를 빼고 다 90년대생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다 90년대생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어때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몸에서는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젊은 사람이. 물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전달할 때 동시에 너도 먹고 좋지만, 너도 여행을 가고 좋고, 너도 부업을 해서 좋지만, 이거는 어디에서 빨리 반응이 일어나느냐? 50대, 60대에서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시엄마, 시아빠, 삼촌, 숙모 다 먹이자. 그래서 저희 초창기 때 제 직대에 IMM을 갈 때 직대 9명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달에 함께 먹는 사람이 거의 50명이 넘었어요. 바로 첫 번째 달 이미 추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50명이 더 되죠. 여기 추천한 것마다 36명 정도 드시고 계셨으니까 아마 50명이 훨씬 더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확신이 그냥 스스로 그냥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 사례들이 전부 다 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서 발생한 일이니까. 근데 어때요? 만약 첫 번째 사례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내가 먹고 좋으면 우리 엄마를 먹일 거야. 언제까지요? 언제 기다려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응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딱 마음 먹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나온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한 명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오이를 먹었는데 5kg가 빠졌다는 걸 믿겠어요? 안 믿죠? 거짓말 하지 마. 아무리 딸이 장사한다고 해도 그게 뭐야.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야, 왜 사람을 안 믿지?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덩치가 강호도. 그랬는데 배가 쑥 꺼진 거예요. 왜냐면 만성변비를 앓고 있었고 가스가 많이 찼고 이랬었는데 숙변이 빠졌다는 거, 5kg가 빠졌다는 거 믿겠어요? 저는 정말 엄마라도 안 믿어요. 저는 사람을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눈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뭐 친구 엄마가 갑자기 너 뭐가 좋아졌대. 친구가 한 달 먹더니 뭐 콜레스테롤 좋아졌대. 믿겠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안 보면 안 믿어요. 근데 보고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이러니 내가 이게 뭐지?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더니 이건 대박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사업이 확장됐을 때가 아마 3개월 이후였어요. 정말 많은 내공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내공에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이렇게 딱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이렇게 불빛을 막 쏘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만약 부정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저는 이 누구보다, 여기 계신 누구보다 아마 많았을 거예요. 스폰서도 없죠. 시스템도 없죠. 그 자료도 하나 없지. 보상풀이 하나 뭘 하려고 해도 그것도 없지. 자료도 다 엉망이지. 그랬던 시기에 만약 제가 뭐 어떻게 막 불만을 토로하려고 했으면 정말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내일이잖아요. 저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생각하고 이 감사하는 마인드를 같이 함께 말씀드릴게요. 만약 저는 불평을 하거든 무조건 대안을 내세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파트너가 있는 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저한테 제안 1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예스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봐요.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으면 생각을 많이 해서 스폰서에게 여쭤봐요. 스폰서님, 이것도 충분히 좋아요. 너무 좋고 괜찮은데 이 방법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말고 스폰서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불평을 하거든 제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스폰서도 저희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럼 가자. 근데 대신 스폰서가 얘기를 할 때 이건 아니죠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없어요. 스폰서 얘기하면 무조건 네, 일단 네, 아니더라도 속으로 저건 아닌데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책을 해서 딱 갖다 대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마음 하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자꾸 스폰서한테 너무너무 의지를 하세요. 그죠? 스폰서한테 많이 의지를 하면 어때요? 본인이 가장 힘들어요.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어때요? 저희는 1인 기업이에요. 어차피 본인이 성장해야 돼요. 어차피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차피 본인 머리에다 넣으셔야 돼요. 스폰서님이 능력이 좋으시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스폰서님이 그 머리에다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할 거 굳이 불평만 하지 말고. 또한 제가 스폰서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수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를 드릴 수 있는지 저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만약 내가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스폰서는 지금 막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내 수당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나는 못 줄 것 같아. 그럼 본인이 하세요. 그럼 돼요. 다. 지금은 이미 많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본인이 조금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잖아요. 정말 폭풍 성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장님. 엄청 폭풍 성장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 어차피 내 사업이에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스폰서가 많이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말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본인이 사업이 가장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거 아세요? 불만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스폰서이고 누군가의 파트너잖아요. 본인이 지금 스폰서의 입장에서 파트너들이 불만이 언제 나오세요? 그쵸? 그거밖에 없어요. 일이 잘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야. 본인이 잘못한 거 모르고. 그래서 그냥 본인한테서 찾아보세요. 일이 왜 안 될까? 내가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을까? 내가 말 수준이 너무 안 될까? 아니면 내가 지식이 너무 부족했을까? 본인에게서 찾으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스폰서에게 스폰서님은 이 자료도 하나 없고 남들은 저 프로그램 하던데 여기는 그것도 없고 남들은 다이어트 성공해서 그룹이 성장하던데 우리는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없고 이렇게 시작하면 어때요? 정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없어서 성장을 못한 걸까요? 결국은 본인이 상처받고 본인 지금 거절당하고 어떠시면 늘지 않고 이러니까 그 화살을 스폰서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스폰서도 사람이라는 거. 본인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누구에게 탓하지 말고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의지하지 말자는 거. 저는 이게 성격도 있어요. 저는 누구를 믿지도 않아요. 저는 스폰서도 안 믿어요. 그래서 모든 초창기에 제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저희 스폰서가 저는 늘 얘기하는데 저는 스폰서가 콜센터였어요. 콜센터에 전화를 정말 수없이 했어요. 근데 콜센터 확인했어요. 근데 저는 콜센터 또 못 믿겠어요. 담당자 연결해주세요. 여행을 가야 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1월 달에 QM 기간이에요. 저는 11월, 12월, 1월, 2월 한 여행을 간다는데 11월 달에 QM 기간인데 이게 IMM 인정해 주냐고요. 아세요?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저는 몰랐어요. QM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확실하냐고. 된대요.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확실합니까? 네, 사장님 확실합니다. 담당자 바꿔주세요. 담당이 통화했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하대요. 뒤에 가서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너무 전화해서. 그래서 네, 사장님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 번 확인했고요. 확실합니다. 정말이죠? 정말이죠? 맞대요. 그렇게 확신하다고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죠. 이런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콜센터가 제 스폰서였다는 거. 재밌는 일화가 정말 많았어요. 자,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이거는 정말 큰 용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뭐 쭉쭉빵빵이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뭐 전지현, 김태희가 되지 않더라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누워 계시던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런 건 기적이 이런 일도 없겠지만 하루아침에 그런데 어제보다 나은 나. 어제는 내가 안색이 조금 어두웠어요. 근데 오늘은 안색이 좀 밝아졌어요. 어제는 웃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막 너무 잘 웃으세요. 너무 잘 웃으면 어때요? 본인들이 변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거든 저희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그룹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는 저를 변화시킬 때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저를 변화시킬 때 저희 모습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되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뒤에서 이제 사진을 또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가 먼저 도움을 주어라. 기버죠. 이건 정경수 그룹장님도 참 잘하시는 건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해봤는데 알고 누군가 어떤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은 정말 네트워크 교과서처럼 하고 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그게 좋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지금 날이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불러주면 항상 달려가고요. 뭐 해라면 하고요. 저는 5일 만에 IMM 했다고 얼떨결에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했어요. 근데 강의를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네요. 그래요? 그냥 감정 없이. 근데 VP를 갔더니 또 하래요. 알겠습니다. 스폰서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EVP 갈 때 또 하라는 거예요. 승급으로. 또 하라고요? 뭘 해라고. 그냥 EVP까지 어떻게 왔는지 7개월 만에 EVP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냥 계속 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스폰서님이 멀리 계시고 경험도 없고 네트워크 경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전체 흐름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틀을 잘 잡아주세요. 우리는 뭐 목표 설정, 명단 작성 이런 건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그 흐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막 나아갔던 것 같아요. 스폰서는 저보다 3년 일찍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자의 길을 먼저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대로 하면 저는 성격이 정말 강해요.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이 이러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SCL인데 큰 라인이 7라인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제 7라인 빅 리더 중에 가장 말을 안 듣게 생긴 사람이 가장 말 잘 듣는다고. 저는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면 말을 잘 들으세요. 스폰서가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스폰서고 누군가의 파트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단. 근데 우리 파트너 제발 PT 가세요. 제발 SP 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들? 그래서 잘 공부해 보시면 스폰서만큼 저희를 위하는 사람들이 또 없어요. 정말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저도 마찬가지. 제발 PT 가라. 제발 이번 GP 가라. 저도 그러거든요. 스폰서 말을 잘 들으시면 돼요. 저는 말을 안 듣게 생겼는데 너무 잘 들었던 거예요. 가끔 우리 스폰서가 의심한대요. 쟤 왜 저러지? 왜 내 말을 이렇게 잘 듣는 거지? 좀 무서울 정도로 안 듣게 생겼는데 말 잘 듣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다른 그룹에도 초창기에는 저희 강사진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또 하나 저희 장점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 파워 칵테일 우리 옵티멀 세트 3종을 딱 공부를 하고요. 바로 한 2시간,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요. 바로 전달을 가능했어요. 그건 저희 숨어있는 능력이었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고 바로 강의를 들어갔어요. 저도 뭐 처음에 알겠어요. 그냥 공부해서 보상플랜 공부하고요. 바로 강의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이 나섰어요. 도와드릴게요. 나중에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는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드리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저희 그 배로 돌아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항상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힘을 빌려라. 저희는 옆라인 힘을 정말 많이 빌렸어요. 같이 조인하고 저희 그룹 산하에 우리 스폰서님이 우리 스폰서님이 정말 잘해주셨던 게 하나 연결시켜줬어요. 옆라인, 옆본서, 남의 그룹장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그냥 가서 듣고 공부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저는
모든 세미나, 모든 시스템,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참석하려고 노력했어요. 온라인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 또 어떠한 상황 이거는 또 간단한 일화인데 저희 아기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되고 이 다리가 분수해성 골절인가? 아무튼 부셔졌어요. 그게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엄마예요. 모든 엄마들이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그 뼈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수술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손은 살아있어요.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손으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느릴 수는 있다고 파트너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미팅이 있다든지 이러면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켤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켤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고 여쭤보면 우리 애기가 지금 다리가 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고요. 응급실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 놀라하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손은 살아있어요. 문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애기가 다친 건 내 잘못도 아니고 애기가 사고가 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옆에 함께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굳이 그거 가지고 막 내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 마음을 단단히 먹자는 거. 그걸 굉장히 슬픈 일인데 굉장히 기쁘게 지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힘을 빌렸고요. 저는 목표 설정도 할 줄 모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목표 설정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IMM을 가자. 왜냐면 독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뭐 굳이 제가 이렇게 글로 쓰지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점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승급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PT 승급을 하려고 하면 그 달이 여러분 느낌 오세요? 이번 달 도전하시는 분 계세요? PT나 SP나 GP나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 네. 느낌 오지 않아요? 난 이번 달 딱 될 것 같은 느낌? 그죠? 느낌 오죠? 안 오시나 봐요. 저는 느낌이 왔어요. 저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번 달에 딱 승급할 것 같으면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요. 많은 준비를 해요. 옷옷이 막 늘리고 계속 늘리고 미팅도 엄청 많이 바빠지고 발도 바빠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달성 못하면 어때요?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말지 뭐 그냥 못하면 말지. 근데 최선을 해봐야 되잖아요. 스폰서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 경자 아저씨가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 달성해서 하는 목표는 뭐예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목표 설정 스폰서들이 그 책자를 확인하지 않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보여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달성하고 나면 내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가장 수혜자는 본인이에요. 자신감이 거의 막 찌를 거예요. 저 PT 될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막 이만큼 됐던 것 같아요. SP 될 때 거의 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정말. 그보다 저는 승급보다 물론 직급이 전부는 아니지만 승급할 때마다 그 에너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이왕 일을 하신 거 최선을 다하고 목표 설정을 딱 해서 달성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면요 지금 못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PT 도전을 했는데 PT 도전 실패를 제가 EVP 때 그때 사실은 목표가 PT였어요. 근데 전 PT 달성 못하고 한 3일 동안 알아 누웠거든요. 너무 속이 상해서 스폰서가 막 강의하라고 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 EVP 이렇게 적어놔서 정말 막 짜증이. 왜냐면 8만 점에서 멈췄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8만 점에서 멈춘 것 같지만 다음번 PT 갈 때 제가 19만 8천 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또 한 번 성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는 무조건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3일 동안 저처럼 알아누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PT를 도전할 때는 그 이상이 그 배로. 그래서 저는 항상 포인트가 넉넉하게 SP 갈 때도 한 40만 포인트로 가고요. 넉넉하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선을 하지 않으면요 그 똑같은 다음 달 또 그렇게 하세요. 이만큼만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 그리고 나의 그릇을 키우다. 저는 경험이 없고 경력도 없고
뭐 아무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책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부단히 성장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들으면 다 잘하네요. 웬만해서는. 여기 나가면 끝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반 이상 분들이 여기 나가면 이제 끝이에요. 한 70% 이상은 까먹으세요. 근데 저는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여기를 딱 했잖아요. 저는 바로 행동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오늘 하나 딱 생각났으면. 바로 행동으로 실천했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공한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에게 주입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자분들 스토리를 들을 때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저분은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분은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걸 조합을 해서 내 걸로 만들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부단히 성장하고, 이런 얘기, 또 무슨 얘기가 하나 있냐면 여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초창기 3개월 정도, 제가 3개월 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3개월 정도 됐었는데 그 네트워크 꾼을 만난 거죠. 흔히 얘기하면 네트워크 꾼을 만났는데 저는 너무 후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어떡하지? 아프다고 할까? 취소할까? 어떡하지? 너무 무서웠어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니야, 그냥 가자.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당했죠. 뭐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일단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다녀와서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뭐지? 나는 그래도 지금 PM을 한다고 했는데 뭐야? 내가 지금 타사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되면 내가 팀을 어떻게 이끌까? 아니야. 나는 나도 흔히 말하는 꾼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계속 넣었어요. 내공을 쌓았던 거죠. 내공을 쌓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공을 어느 정도 쌓다 보니까 지금은 늘 얘기해요. 그 어떤 꾼이 와도 무섭지 않다. 왜냐? PM은 내가 전문가예요. PM은 제가 전문가잖아요. PM은 제가 전문가고, 어떤 업계에서 탑 리더였던 분들도 어차피 그게 지금 그만두셨어요.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요. 혹은 본인의 좋은 뭐 아이디가 있으면 저희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PM은 내가 이 길로 그동안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안내해드리는 사람이 저희 스폰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성공자 얘기를 귀담아 듣고, 시스템에 참여했어요. 모든 시스템.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얘기, 똑같은 보상, 똑같은 보상 플랜, 제품, 회사 뭐가 있어? 똑같이 하냐? 괜찮아? 나 이럴 시간에 미팅 갈 거야. 한 명이라도 더 만날 거야. 근데 어때요? 갈 때마다 다른 에너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갈 때마다 다른 에너지고, 또 다른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현장에 가면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 분위기에서 나에게 에너지가 자꾸 지금 한 5도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쇼도플레이 책처럼. 자, 그리고 아까 나를 변화시키다에서 내가 걸어다니는 PM 모델이 되라. 저는 이게 셀프 리더, 아까 그 프로쉐이프를 먹었더니 내가 걸어다니는 PM 모델이 된다. 여러분은 1인 기업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모백을 딱 우리 이동 사무실 PM백, 우리 데모백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내가 그냥 어디 가면, 내가 어디 딱 앉으면 저는 그냥 PM인 거예요. PM 코리아인 거예요. 제가 대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쇼도 플랜을 하는 거고 테이블 미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브랜드화 시키라. 저는 이거를 정말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장점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화시키려고, 그러면 단점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나의 브랜드인 거예요. 결국은 내 브랜드잖아요. 내 1인 기업가 박수호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장점이 뭐가 있을까?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남편에게 여쭤보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여쭤보세요. 나는 장점이 뭘까? 그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하지도 못하는, 강의도 못하는데 막 덜덜덜 떨면서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뭐 SNS 사진도 못 찍는데 굳이 막 SNS 막 함께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노력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럴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그거를 그냥 계속 최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는 몇 배가 나온다는 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자, 모든 일은 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러면 저는 예전에 안 먹었는데 출산하고 나서 뭐 이런 거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 이거 많이 인스타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젤리 콜라겐이잖아요. 이거는 석류 맛, 얘는 블루베리 맛. 그러니까 콜라겐이 얘도 콜라겐, 얘는 호주 수입산. 콜라겐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한 100개를 먹었어요. 소용도 없는 콜라겐 이렇게 많이 먹었고 여기에는 뭐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항상 바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붓기 밸런스, 노 밸런스라고 붓기를 제거하는 제품이었고 여기 호소, 유산균도 2개씩이나 먹었네요. 이렇게 왜냐하면 만성급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여기 있는 영양보다 적더라고요. 뭐지? 나는 스스로 이거 한 30만 원 들어요. 5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괜찮아, 이거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뭐 효소 5만 원. 근데 이거 30만 원이에요. 이때가 12만 4,960원, 3만 원 얼마지? 16만 얼마? 17만 원 안 됐던 거예요.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내 몸에다가 콜라겐도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왜 항상 가지고 다니냐면 PM 사업이 돈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업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때요? 이걸 애용하지 않으면 아까 그 불빛이 나올까요? 절대 기어코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사랑하지 않으면, 본인이 본인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사랑했을 때 그 눈에서 나오는 그런 불꽃 남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본인이 애용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해야 상대방에게 영향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2016년 더 안타까운 일은 이때 출산도 안 했어요. 결혼하고 난 일이고 제가 아까 브랜드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저는 집에 앉아서 무슨 일을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집에 앉아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몸무게가 막 10kg, 20kg 이럴 시절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몸 관리를 하고 있었고 내가 이런 걸 하나 만들고 이게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겠구나. 집에서 계시는 애기 엄마들이 우리 프로그램 너무 좋잖아요. 애기를 보면서도 충분히 예뻐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딱 생각하고 이거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일본에서 배워왔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겠지만 초창기 때 2020년 초반에 제가 일본의 그 영양사한테서 배워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리더분들이 배우셨는데 제가 아마 처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CL, 뭐 PP그룹 분들도 다 계신데 제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 왜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프로필 사진, 그래서 뭐 우리 PM 주스만 먹는다 목걸이 빵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럴 때 제가 한 달 반 동안 PT를 했어요. 쇠질이라고 하자 우리 흔히. 그래서 PT를 하고 수없이 운동을 많이 하고 이 결과물을 만들었고 이때 제가 이 프로필 촬영 전날 47kg였어요. 지금은 51kg 요 정도 딱 적당하게 건강 상태에 적당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47kg였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엄마들이, 주부들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젊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했더라도 이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게 뭐야, 저 배에서 아기가 2명이 나왔다고? 하면서 많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아름다움을 찾아드렸어요. 그게 수없이 계속 지금은 제 산하에서 아마 한 10팀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매달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지 않아요. 같이 함께 하지 않는데 사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면 또 저한테 너무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 배워주세요. 셀프 리더분들에게 다 배워드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추가해서 한 10개 넘는 그룹에서 지금 이거를 매달 한 번 혹은 2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너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대. 지금 말하는 거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가장 별 볼 것 없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일은 정말로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누가 똑같은 이 지루한 일을 매일매일 반복을 잘하나, 그게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했어요. 아침에 업로드 하고요, 우리 사진 올리고요, 또 뭐 자료들 올려드리고요, 미팅하고요, 회사 강의 듣고요, 공부하고요, 지금도 필기 메모하고요, 어디 가나 책도 읽고요, 이런 거를 그냥 수없이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PM을 딱 한다고 해서 왜냐면 부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PM을 딱 한다고 해서 이거 와 오늘 가게 빵 내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PM을 내 생활에 내 일상 속에 플러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상 속에 PM이 플러스가 되었다. 이게 나의 일상이 되었고 내 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밥 한 끼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독일 PM 아세요? 이렇게 근데 저에게도 처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처음부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A형이에요. 그래서 낯가림도 심하고요. 안 좋아하세요. 낯선 사람과 말을 하는 거 너무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어때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끄집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부동산 들어가는 거였어요. 부동산에서 정말 10분 동안 나 이거 들어갈까 이거 어쩔까 무슨 말을 할까 막 덜덜덜 떨리면서 팜플렛 하나 들고 이거 무슨 말 하지? 어떡하지? 저 사람 나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예쁜 옷을 입고 갔어요. 누가 봐도 사기꾼 같지 않은 분위기로 누가 봐도 쫓아내지 않은 분위기로 갔어요. 그때 사진도 있는데 지금 그 사진 너무 많아서 제가 없앴는데 그렇게 가서 물론 결과물은 없어요. 근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 번 있어요. 2번 있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하다 부동산 들어가서 독일 PM 아시냐고 덜덜덜 떨던 30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2번째 집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있었다는 거.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아무데가 저도 얼굴 굉장히 얇아요. 본인은 얼굴이 너무 낯뜨거워서 못한대요. 얼굴이 너무 얇대요. 너무 두껍지가 못하대요. 저도 얼굴이 얇아요. 두껍지 않아요. 저도. 누가 보면 제 얼굴 굉장히 두꺼운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얼굴 저도 너무 싫고요. 너무 낯선 사람 너무 싫고 말 걸기도 너무 싫고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쉬워지더라. 한번 해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 그래서 식당에 갈 때도 액티베이터 타드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솔선수범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이든 직급도전이든 다이어트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C 밸런스가 출시하기 전에 C 밸런스가 당뇨에 좋다고 막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 밸런스가 나오기 전에 저는 손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혈당 체크. 음식을 먹고 찌르고 떡 하나 먹고 찌르고 고구마 먹고 찌르고 2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했어요. 밥 먹는 남편을 갖다 찌르고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 여기 막 얼얼할 정도로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이걸 혈당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제 수치로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당당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다 티가 나고요.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해봤더니 되더라고 정말. 그리고 신문에서 딱 왔어요. 그 메모한 게 있잖아요. 정말 똑같은 식단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헉, 정말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되네 하다가 또 이렇게 찌르는 과정에 저는 또한 배운 게 있는 게 저는 사람들은 고구마를 먹으면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고구마가 안 맞더라고요. 내 몸에. 혈당 스파이크. 그래서 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고구마가 나에게 안 맞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고구마가 없어요. 식단에.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짤 때도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7일도 해보고요, 4일도 해보고요, 5일도 해보고요, 20일도 해보고요, 30일도 해보고요. 다 해보고 나서 정말 정신건강에 가장 좋은, 정신건강에 가장 힘들어요, 다이어트가. 정신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짜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14일 프로그램도 있고 20일 프로그램도 있고. 정신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저는 다 혼자 해보고 저도 해보지 않고 저도 그때 제가 디톡스를 우리 왜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 디톡스를? 피클린 말고 우리 그 비우기 할 때 저는 그때 51kg였거든요. 근데 궁금했어요. 51kg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3일 동안 액티바이즈 우리 파워칵테일 옵티멀 세트만 먹고 우리 제품만 먹고 얼마나 몸무게가 빠질 수 있을지 그 라인이 정리가 될지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내가 이렇게 말랐는데 무슨 다이어트야 라고 할까봐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다 다르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계별의 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그렇게 여행 때문에 막 시작을 했고 그랬지만 두 번째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많은 한 명, 두 명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비즈니스를 잘 하다가 딱 한 명 때문에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그룹의 한 명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힘들 때 와 내가 그만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걸 해야 되니 때리치울까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한 명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 나를 믿고 온 이 30명은 어떡할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있는데 그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점점 들면서 아니다. 사람이라는 게 책임감이 있어야지. 그래서 책임감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왠지 딱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꿈과 희망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스폰서의 길을 따라왔고 저도 지금 길을 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저를 따라오고 계세요. 저를 보고 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 힘을 줄 수 있을 때 저는 그런 가치감, 그런 몰감 지금도 저는 매번 모든 미팅이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100명이도 상관없고 1000명이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 중에 단 한 명만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뚜껑이 열렸다면 저는 그거로 만족이에요. 늘 한 명이에요. 저는 포커스가 무조건 한 명이에요. 늘. 오늘 이 자리에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몇 명이죠? 50명 예를 들어서 50명 되는 사람이지만 이 중에 한 명만 뚜껑이 열린다고 하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 명은 있겠죠. 한 명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치가 뭘 가면 정말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저는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90년대생 사람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젊은 육아 엄마들에게 정말 많은 꿈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롤모델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을까요? 들을 수나 있을까요? 과연? 정말로 진짜 PM이 별일을 다 해줘요. 롤모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아요. 그때는 어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정말로 내가 뭐라고 롤모델이래요. 그럼 거기에 무게감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제가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어제도 기차에서 오는 길에 롤모델이라는 말 또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분이 나보고 내가 롤모델이래. 감개무량.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뭘 가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30년 또 30년 제가 우리 PM 드시는 분들 재수 없으면 14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40살까지 살려면 저는 아직 11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이보다 더 황홀하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지금 정말 지금 저희 탑 리더분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제가 막 매일 약 올리는 CL분이 계세요. 그룹장님 저는 10년을 하더라도 그룹장님보다 어려요 하면서 제가 10년을 해서 왜냐면 늦어도 상관없잖아요. 누군가 어차피 CL 갈 건데 어차피 그 자리에서 만날 건데 저는 늦더라도 있잖아요. 10년을 해서 CL을 가더라도 저는
최연소입니다. 뭐 이렇게 약 올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격적 자유. 이거는 저는 늘 생각해요. 제가 많은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은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롤렉스를 사고 싶어요. 에르메스를 사고 싶어요. 빚을 내서라도 사세요. 신용카드 갚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일. 정말 직장 다니기 싫고 지하철 타기 싫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잖아. 많은 현대인들은. 근데 그런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그 이상의 자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적어봤고요. 이거는 이제 제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제가 여행 때문에 시작했는데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서 제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드디어 작년 6월부터 이제 이때는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한 400몇 명이 함께 독일을 갔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정말 꼭 독일 다녀오시는 네. 반 안 되네요. 내년에 가실 거죠? 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제 안 가신다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이 독일은 사진 좋아하시는 우리 젊은 사장님들 많이 보이시는데 너무 예뻐요. 저는 그냥 막 찍었거든요. 이거 왜냐면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막 인원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면요 네 사람 내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막 찍어줘요. 그냥 갖다 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막 찍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화보고요. 독일 그 건물 자체가 그래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는 두바이예요. 저희 두바이 정영주 그룹장님도 함께 했었고 모든 여행을 다 정영주 그룹장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저는 낯가림이 심하고 저분은 낯가림이 심한지라 서로 이렇게 막 굳이 막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성격들은 아닌지라 너무 만나니까 이제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쉐이쉐에서 들었어요. 자, 이거 두바이였었고 이날은 엑스트라 데이즈여서 이렇게 너무 경험만으로 너무 좋았어요. 뭐 3억짜리 스포츠카가 왔는데 저는 운전을 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운전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나는 그냥 타기만 할게. 뭐 이렇게 승차감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진은 또 기가 막히다는 젊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남성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타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 돈으로 저거 100만 원 주고 타라고 해봐요? 굳이? 내가 저걸 타야 돼? 30분? 20분? 돈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짜로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거는 에이펙, 우리 베를린 에이펙 미팅이었고 에이펙 이렇게 함께 이거는 우리 말레이시아 1인자 우리 브렌다 챔피언이시고 이날은 뭐냐면 저는 말레이시아 콩그레스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스피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두바이 이 PM은 정말 너무 좋은 게 젊으신 분들이 본인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두바이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분이 말레이시 지사장님이세요. 말레이시아. 그래서 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스토리를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너무 좋았대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게 말레이시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국 사람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본인 혹은 동남아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초대를 받아서 스피치를 하고 막 관광도 시켜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딱 오니까 벤이 딱 오고 비서가 따라다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대우 정말 대한민국에서 왜냐면 이때 SP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SP는 VVIP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VVIP였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저희는 이번에 SP 리더 워크샵 할 때 어때요? CL 아니면 이름표가 없더라고요. 나 PP인데. 식사할 때는 그래도 PP가 있었는데 서운했어요, 저거. 왜냐면 정말 그 이름표 때문에 정말 노력을 했었는데 작년 일산 키텍스에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가 SP였어요. 이름표가 없어요. 이해해요. SP였기 때문에 GP 분들도 없으세요. PP, CL 분들만 이렇게 VIP 좌석이 있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PP를 갔더니 이번엔 또 CL만 주시네. 근데 이렇게 외국 갔는데 거의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글로벌 비즈니스라서 더욱 좋더라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자, 그리고 쉐이셸. 여기 쉐이셸에서 이렇게 함께 만났고 파트너분들이랑 저는 물을 정말 안 좋아해요. 아마 쉐이셸 가서 수영 안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수영을 안 하고요. 비키니 사진 딱 하나 찍고 끝났어요. 그 비키니 사진 10분 만에 그냥 찍고 저는 다시 호텔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영복 사진이 없어요. 또 찍지도 않았고 옷은 다 가져갔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 사진도 마케팅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잘 찍었어요. 남편분이 사진 찍는 걸 잘하셔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예쁜 사진도 정말 마케팅 많이 했어요. 이걸로 마케팅용으로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날 우리 저녁에 화이트 파티에서 제가 이렇게 춤을 안 추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인데 그냥 그날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춤을 안 추면 왠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살짝 흔들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새벽이어서 앉아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옆에 오시는 거예요. 옆에 앉아도 될까? 이러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근데 옆에 앉아도 될까? 그러니까 빨리 앉으라고 했더니 왜냐면 회장님이 어디 트면 거의 단체 샷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것도 이분은 홍콩의 SCL 분이세요. 그래서 또 우리 에이펙 미팅 때 우리 함께 했잖아요. 홍콩 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고 이건 이번에 우리 독일 인센티브 여행에 저희 파트너분들과 또 저희는 또 프랑스 니스 코스여가지고 이번 이 여행을 제가 이 한 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프랑스에 신혼여행을 갔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2013년도에 만나서 딱 올해가 10주년이에요. 근데 제가 2015년도에 신혼여행을 프랑스를 가면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남편과 우리 10주년 될 때 아이들 데리고 한번 다시 오자. 그때 너무 의미 있겠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진을 한번 찍자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인센티브 여행 니스 코스가 딱 나왔는데 어머나 파리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소름 돋아서 남편 보고 자기야 우리 프랑스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여행사가 다 거기잖아요. 패키지가 우리가 갔던 코스랑 똑같다? 너무 왜냐면 거기서도 자유여행이었지만 여행사를 낀 적이 이렇게 한두 번 있는데 대박 너무 공짜네 이번에는 너무 좋다. 그때는 돈을 많이 썼지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사진이 우리 정효주 그룹장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진이 5분 만에 끝난 사진이에요. 그래서 버스에서 막 내려 뛰어갔다 사진 찍고 뛰어온 그런 건데 저는 남편과 이렇게 가면서 공항에서 얘기했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에는 있잖아 많은 게 필요 없어. 그냥 이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우리 마케팅은 끝이야. 끝났어. 우리는 이것만 하고 오자.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이 사진만 찍기를 정말 기다리고 니스에 가서는 그냥 휴대폰을 잘 보지도 않고 사진도 업로드도 안, SNS도 업로드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저 사진 많이 안 찍었죠. 그룹장님 찍을 때 저는 그냥 앉아서 계속 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소통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포즈로 이렇게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찍게 되는 건 너무 좀 스스로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음번 또 기대되는 거는 저희 코스가 비슷하잖아요. 또 다음에는 어떨까? 또 뭐 매년 그러면 또 왜냐면 제가 매년 프랑스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5년 만에 한 번 프랑스 가는 거 정말 의미 있겠다. PM이 정말 많은 걸 나에게 주고 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 인정식 때 여기는 또 온라인에서 누가 보고 계셨는데 제가 모인다고 막 TV에 모인다고 이렇게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강문수 그룹장님도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시네 흰색. 여기 같이 무대에 올라가셨고 또 이날 여기는 위에서 우리 지붕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우리 PT분은 다 여기 밑에 계시잖아요. 저기 맨날 지붕에 붕 뜨고 있었다고 너무 높더라고요. 4층까지 우리 파트너 찾아 올라갔는데 오 정말 지붕이더라고. 둥둥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높은 곳에도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저희 프랑스 니스에 또 우리 파트너분 한 분 더 같이 가셔가지고 여기는 우리 많이 보셨 정호수 국장님도 다 다녀왔으니까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우리 회장님의 별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끼고 있는 이 PM 우리 팔찌 인정식 하시는 분들 주셨더라고요. 또 이거는 뭐냐면 저희 니스에서는 그 비치에서 하는 파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 인정식 끝나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테이블당 한 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진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조상화를. 이제 그 자리에 또 운 좋게 이렇게 돼서 하나 건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파티하는 날이었고 전부 다 그냥 니스는 두바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정말 그냥 쉬운 것 같구나. 제가 쉐이즈에서 정말 많이 잤거든요. 전 술도 안 좋아하고요, 물도 안 좋아하고요. 그럼 뭘 했냐 물어보면 자고 먹고 자고 먹고 그냥 너무 더웠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나와요. 화이트 파티, 뭐 레드 파티, 블랙 파티 파티가 있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쓱 나오고요. 낮에는 뭐예요? 남편은 그 뭐 수상 스키 뭐 하러 가는데 저는 자요 그냥. 정말 많이 잤어요 쉐이즈에서. 근데 니스에서는 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냥 바닷가에 많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이라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화려하잖아요. 두바이가 너무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정말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할 정도로 쉬고 왔던 것 같아요, 니스는. 그래서 만약 PT 인정식 고를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희 상황과 너무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을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그곳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한다. 그래야 이 길로 이어진 다음 길이 보일 테니까. 매일 1%만 계산해도 1년 후에 38이 된대요. 근데 어찌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전날보다 매일 1%씩 행동이 절하되면 1년 후에는 0.026이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이 굉장히 사소하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나아가고 계세요.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오토십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오토십이 모여 1000명이 될 때는요 본인도 깜짝 놀라실 거고 10,000명이 될 때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거잖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1%씩만 개선을 해도 이렇게 큰 숫자가 된대요. 그래서 사소한 일을 그냥 조금씩 나아가서 우리 그 눈사람 굴릴 때 그거 잘 아시죠? 작은 거잖아요. 정말 작은 눈덩이를 굴리고 해서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끝으로 고민은 깊게 하는 것이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기부여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정말 너무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생각을 하게 됐고,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또 했고, 부족한 거 제가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정말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가 진짜 정리 정말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서 좀 느낀 게 스폰서냐 파트너냐 이거를 제가 막 가슴에 어떻게 새길까 이거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멋지게 동기부여 해주신 박소진 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저도 스폰서이고 파트너니까 그렇게 생각을 스폰서이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지금 박소진 사장님께서 해주신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내 것이 될 거고 정리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이고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걸어가시면 조금씩 걸어가시면 제가 가는 목표는 꼭 도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성장하시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요. 네.